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아침에 쌀쌀한 공기와 함께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아침부터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경주는 현재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정거리가 200m밖에 안 돼서 시야가 다소 답답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경주는 8도, 영덕은 10도에서 출발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3도였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간간히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였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날씨가 좋아서 단풍 구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서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이번 주말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표 관람객 수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선돼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폐막을 앞둔 실크로드 경주 2015의 관람객은 120만 명. 경주에서 비슷한 규모로 치러졌던 2007년과 2011년 엑스포보다 적은 데다 외국인 관람객 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세계문화 행사를 표방한다는 점에 비추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초반에 메르스 사태, 그리고 북한 문제, 태풍 고니 등 많은 기상 문제 등으로 해서 관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개막 전부터 공무원 입장권 강매 논란이 제기됐고 행사 기간 내내 관람객의 절반 이상이 수학여행단과 관변단체 등 지자체의 동원 관람객이라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소파농협에서 널푸른 대학 1기, 2기, 3기, 4기 학생들 156명이 무료로 실크로드 여기 엑스포에 관람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첨단 디지털 영상을 선보이고 국내 최초로 지역에서 공연 관광축제를 열었다는 점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민속공연 등 이스탄불 세계문화 엑스포, 지난해 이스탄불인 경주 행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계속 되풀이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국가별로 다양한 특색이 실종된 그랜드 바자르의 음식과 공예품 등도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나라는 이름 다 붙여져 있고 한데 거의 목걸이나 아니면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만 주로 팔고 있어서 너무 상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식상한 면이 있었어요. 주말이면 행사장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과 엑스포 개막일에 임박해 행사장 공사를 급하게 마무리한 점 등도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경주 엑스포가 본래 취지에 맞는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을 각각 음각과 양각으로 형상화한 경주 보문단지의 경주타워와 중도타워 두 탑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는 행사가 오늘 열립니다. 경주시는 신랑과 신부 측 혼주로 각각 재단법인 중도 대표와 경주시장이 집례는 경주향교 전교가 맡은 가운데 함진아비와 가마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전통 혼례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탑 사이에는 청사초롱길이 만들어지고 레이저쇼와 가수 김태우 등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라시대 전통음악대인 신라고치대의 연주가 오늘 경주에서 재연됩니다. 경주시는 신라시대 왕의 행차 등 대규모 행사에서만 연주되던 담종과 나각 등 전통악기 합주단인 고치대의 연주가 전문적인 고증을 거쳐 내일 경주 시가지와 엑스포 공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신라고치대는 앞으로 경주 주요 사적지에서 주말마다 상설 공연을 펼치는 한편 신라문화제 등 주요 행사에서도 연주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명 가수의 춤을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추는지를 알려주는 이른바 춤선생 기술이 포스텍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세계적인 K-팝 댄스 열풍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댄스 전문가가 추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춤 동작이 관절의 움직임으로 이미지화돼 재현됩니다. 이 화면을 보고 춤을 따라추면 자신의 춤이 얼마나 정확한지 점수가 나옵니다. 또 관절 부위별로 잘 따라하면 흰색으로, 못하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개발한 이른바 춤선생 기술입니다. 3D 신체 관절 추적 기술을 이용해 춤 동작 때 관절의 움직임을 카메라를 통해 곧바로 인식하고 비교하는 기술입니다. 3차원 관절 정보를 정밀 추적하는 기술로서 그 정확도가 약 4.5cm 이내로 아주 정밀한 추적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K-팝 댄스 열풍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고 컴퓨터 게임에선 명령어를 키보드 대신 몸 동작으로 할 수 있어 상업성도 높습니다. 인식된 동작을 3차원 게임에서 키보드 명령 대신에 활용해서 보다 인터랙션이 강한 그런 기술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영상 처리와 관련된 국제학술대회인 ICIP 2015를 통해 최근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시민성금이 목표를 초과해 마감됐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2달간 6천만 원을 목표로 했으나 개인 3,500여 명과 86개 단체가 참여해 모두 8,700여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호여중 1학년 유채연 양은 지난 9일 열린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에서 받은 최우수상 상금 40만 원과 목도리를 기부했고 항구초등학교 4학년의 한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위안부를 공부한 뒤 성금 15만여 원을 기탁했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군위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할 계획입니다. 포항 장기 산딸기와 영일만 검은 돌장어가 내년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됩니다. 포항시와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두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최근 특허청에 출원했고 내년 8월까지 심사와 공고, 이의 신청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상표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009년 구룡포 과메기를 시작으로 포항 물회와 포항 부추, 포항초, 구룡포 대게, 호미곶 돌문어, 죽장사과 등의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이틀째 도정 질의를 했습니다. 도청 이전을 3번이나 연기해 행정 불신을 부른 이유와 사고가 잦은 지방도로의 위험 구간을 개선할 방안 등이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거듭된 도청 이전 연기가 첫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도청 이전이 연기된 것은 지금까지 3번. 당초 궤도 700년인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지연 등으로 올 7월로 연기됐고 다시 올 11월로 또 정주 여건 미비로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이진락 의원은 행정력 부재로 혼란은 물론 이미 이주한 공무원 78명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연기 이유로 든 정주 여건은 내년에도 미흡하다며 약속이 지켜질지를 물었습니다. 또다시 연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대형 사업이다 보니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행정 신뢰까지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는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 의원은 도내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고 도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76건이나 제기됐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방도의 구조적인 결함 및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위험도로가 255km나 돼 지방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26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차량의 대형화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노위험 도로를 쉽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신라 왕경복원 특별법 제정과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축소 등의 질의도 있었으나 답변은 검토와 노력이라는 원론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구제역 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아있는 돼지를 이동시킬 경우 최소 3일 전 해당 시군에 이동신고 계획서와 임상 예찰서를 제출해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고 돼지를 구매한 농장은 반드시 1년간 이 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간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위험성이 높은 기존 발생지역과 구제역 감염 항체 양성 농장에 구제역 신형 백신을 일제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전국 33개 시군 2,600여 농가입니다. 접종 가축 규모는 297만 마리로 전업 규모 이하 농가는 자치단체 접종반이 접종을 하며 전업 규모 이상은 농가 자체적으로 접종합니다. 올해 가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만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한 스프링클러가 오히려 물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관정에 물을 끌어올려 뿌려주는 스프링클러는 밭작물 가뭄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상당량이 낭비됩니다. 잡초가 먼저 흡수하고 증발하거나 지표로 흘러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한 사과 재배 농가가 올봄 스프링클러 대신 지하 30cm 깊이 땅 속에 관수 시설을 묻었더니 물이 크게 절감됐습니다. 관수량은 센서로 자동 조절됩니다. 기존에 한 20% 정도만 관수를 해도 이렇게 생육이 잘 뛰어나게 자랐고 가뭄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지중 관수 시스템은 지표 관수 방식보다 절반 이상의 물이 절감된다고 학계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사과 재배 면적이 대략 2만 헥타르인데 1년 농사에 총 2억 톤의 물이 필요하니까 경북의 사과 농사에서만 최소 1억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억 톤은 웬만한 중소형 댐 용량입니다. 실용화가 관건이지만 지중용 호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뿐 나머지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농가나 지자체의 인식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상용화돼 있습니다. 모든 가수원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나 전적 관수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호수만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약 1헥타르로 치면 한 300~400만 정도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물량을 아낄 수가 있죠. 지중 관수 장치로 액체 형태의 비료도 줄 수 있습니다. 땅 위에 뿌린 기존 비료가 흡수되지 않고 강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녹조를 일으키는 부영양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늘었지만 인명피해는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어선 사고는 22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3%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10명으로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와 충돌 등의 순으로 많았고 원인별로는 정비 불량과 결함이, 어선 종류별로는 자망 어선이, 시간대별로는 오전 4시부터 8시 사이에 남해서부 해역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을을 맞아 단체 관광과 학교 현장 체험학습, 가족 나들이 등 행락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관내 전세버스 업체와 학교 통학버스, 회사 통근버스 등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단체 차량 출발 전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차내 소란 행위와 지정차로 위반,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합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사망사고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청도 반시축제가 어제 개막된 가운데 청도가 관광 6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의 가을은 붉은 감으로 장관을 이루어 더욱 풍성합니다. 전체 농가의 80%가 넘는 5,400여 농가에서 매년 5만 7천 톤가량의 감을 생산합니다. 생산량과 관련 수익에서 전국 최고인 단연 감의 고장입니다. 씨 없는 감을 홍시나 감 말랭이로 만들던 것에서 감물 염색, 식초, 시럽 등 부가가치가 높은 관련 상품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청도 반시에서 추출한 천연 당류인 감 시럽과 감 분말, 식용 색소, 그다음에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산닌 성분의 고기능성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와인 터널 등 즐길거리, 볼거리를 꾸준히 개발해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가공, 유통, 서비스 산업까지 가미된 6차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 따기 체험을 하신다든지 또 감 와인 터널을 이제 관광지로 들려가시든지 또 저희들 자랑거리인 가물 염색, 천연 염색을 오셔서 이제 체험하시고 즐기시고 또 구매해 가시는 그런 6차 산업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일회성 축제에 그쳤던 소싸움은 배팅을 할 수 있는 상설 경기장에서 연중 경기를 이어가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개그맨 전유성 씨가 정착해 살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면서 코미디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돼 쇠퇴일로 있었던 풍광면 성수월 마을은 철가방 코미디 극장이 생긴 뒤 연간 20만 명이 찾는 인기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반시의 고장 청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6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주시는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지난 6월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요금 기본 4km에 1,200원, 거리요금은 1km에 180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1일에서 7일 전 또는 당일 2시간 전까지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가 올 연말쯤이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포항시는 기존의 낡은 목재 데크를 걷어내고 구포항역 앞에서 북포항 우체국 구간에 석재 타일을, 북포항 우체국에서 육거리 구간에는 황토 흙포장을 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조성된 실개천 거리는 7년이 지나면서 목재 데크와 파고라 등 공공시설물이 낡아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스코가 미국에서 열린 제49차 세계 철강협회 총회에서 올해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개발 공로를 인정받았고 혁신상 수상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성형성과 내식성은 유지하면서 가격이 비싼 니켈과 몰리브덴 등의 원료 함량은 크게 낮춘 제품으로 포스코는 지난해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설린대학교가 교수 8명에게 내린 해임과 정직 처분 등의 징계에 대해 취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설린대 교수 8명은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다 학교로부터 2명은 해임, 나머지 6명은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일 2명의 해임 교수들에게 교수 신분을 유지시키라는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아침부터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경주는 현재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정거리가 200m밖에 안 돼서 시야가 다소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는 8도, 영덕은 10도에서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쏙쏙 올라서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3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간간히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날씨가 좋아서 남풍 구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서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